사실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 막 매끄럽게 잘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우리 황국신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제 저도 좀 이렇게 날개를 달고 뭘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최대한 뭐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회사 매출만 많이 올려주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만큼 또 이문이 생기면 또 지원을 팍팍 해드릴 테니까. 근데 사람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만큼 한 해 되면은 뭘 해주겠다. 이게 사실 해 되기 전에 그냥 딱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아무튼 이제 우리 한국신보다는 그걸 이해를 잘 해주시더라고. 우리 회사 형편이라든가 이런 거를. 난 저희가 지금 어렵게 이렇게 연명하고 났는데 사실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는 회사고 만약에 그 일반 회사들이 벌써 끝났어요. 상황을 봐도 그래요. 근데 이제 이상하리만큼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이 넘치지는 않는데 그 모자라고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들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교육을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 어떤 그 성명부터 크게 해가지고 제가 써드릴게요. 저는 이 회사에서 입사한 지가 한 8년 차 좀 넘어가거든요. 2012년도에 제가 입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지금 같이 이제 회장님하고 이 회사를 또 우리 김 대표 같이 지금 해왔는데 사실 굴곡이 좀 심했어요. 굴곡이 심해가지고 근데도 이상하니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막 그 어렵고 안 될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넘치게는 안 주시는데 모자란 것만 꼭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뭐 우리 회장님도 막 조금 이제 8년 전 같으면은 잘 써요. 심지어는 막 현대판 루디아라고 하면서까지도 막 할 정도로 우리 회장님이 활발히 했는데 이제 연세도 드시고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회사가 약간 좀 이렇게 점점 어려워졌다 좋아졌다 이러다 보니까는 막 목사님 보실 때는 조급해지고 막 이런 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무튼 우리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기업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은 저는 제 혼자 개인 예배를 드리고 또 시작을 해요. 저는 한 6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면 항상 회사 도착해요. 조금 늦게 가면은 차가 막혀서 엄청 보기 때문에 좀 일찍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면은 저 혼자 이제 개인적 예배를 드리고 어떤 월요일날은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바로 회사로 가요. 회사로 또 예배 드리죠. 개인 예배 드리고 그럼 또 기업 예배 드리고 월요일 같은 때 예배를 3번까지도 막 드리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긍휼히 보셨는지 이제 이거를 2년을 가게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 한국식 목사를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해드릴 거는 알칼리 이온수기와 수소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알칼리 이온수기라는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진 물이 인체에 어떻게 부합을 해서 어떤 질환들을 어떻게 이거를 개선시켜 주는지 또 어떤 우리가 가장 지금 흔한 그 질환이 고혈압, 당뇨 이런 거잖아요. 또 이 아토피 질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고혈압이 만들어지고 당뇨가 만들어지고 아토피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물이 어떻게 부합을 해서 이것을 개선해 주느냐 이런 것까지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 설명할 테니까 딱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이제 다 쏙쏙 들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알칼리 이온수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그 물은 95% 이상이 이렇게 마이너스 입자와 플러스 입자 두 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이게 물 입자입니다. 이게 요걸 묶어놓은 거는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가 물 입자예요. H2가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입자는 어떤 인이나 아니면은 황 아니면은 염소 이런 물질들이 마이너스 입자고 플러스 입자는 칼슘 또 마그네슘 망간 나트륨 규소
이런 물질들이 플러스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삼라만상에는 모든 물질이 음이 있고 양이 있어요.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는데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땡기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땡겨요. 근데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떠다니려요. 플러스끼리는 서로 떠다니다.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런 입자를 우리가 수돗물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필터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전해조로 들어갑니다. 전해조. 이게 이 전해조로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전해조 안에 전구판이 이렇게 여러 장 들어있어요. 우리 회장님하고 이렇게 상담해 보신 분들은 백급판이 몇 장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 장이 들어있지만은 경막 여러 장이 들어있지만 저는 설명상 두 개만 할게요. 하나는 마이너스 전구판, 하나는 플러스 전구판. 이렇게 전해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도를 꼭지를 딱 틀어가지고 물을 휘타가서 여기에 이 물이 꽉 차요. 이런 인황, 염소나 칼슘, 마그네슘, 망간 이런 물질이 다 섞여 있는 게 꽉 차 있어. 꽉 차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전기를 딱 집어넣더니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음은 양을 땡기고 양은 음을 땡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전기를 넣는 순간 요 마이너스 전구판에는 요 플러스 물질이 막 땡겨오는 거예요. 칼슘, 마그네슘, 망간 이런 게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인황, 염소 같은 거는 같은 마이너스니까 떠다니려. 그래갖고 이쪽으로 보내. 그래서 이쪽에는 칼슘, 마그네슘, 망간 이런 규소 같은 거가 다 모여드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나오게 한 것이 요게 알칼리수. 반대로 이쪽 플러스 전구판에는 이 같은 플러스는 떠다니고 이 마이너스 물질만 땡겨오는 거예요. 그 인황, 염소 같은 물질이 여기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막 모여들어서 인황, 염소 같은 게 모여든 이쪽으로 이렇게 호를 해서 여기서 나오게 한 게 요게 산성수.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우리 알칼리오스가 일반 물을 받아서 알칼리오산은 만들어지는 원인이 바로 요거예요. 근데 여기 만들어질 때 이상한 현상이 또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수소가 발생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물 한 90 내지 95% 이상이 이렇게 오각수물로 되어 있어요. 오각수. 이렇게 오각수. 근데 요 이온화되면서 이게 육각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 육각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클러스트라고 하는 거. 물 입자 크기. 물 입자 크기가 요게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입자 크기. 요게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으면은 일단 그 수돗물은 약 한 수돗물이 130 데시벨. 그리고 정수물은 약 한 150 데시벨. 그리고 알칼리수는 약 한 50 데시벨. 정수기물보다는 3분의 1만큼 더 작아요. 근데 도대체 물이 조금 크고 입자가 이거 한 3,000분의 1, 5,000분의 1 현미경으로 봐도 이게 불퉁불퉁해요 사실은. 근데 입자 크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이 세포 조직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아주 미미한 입자들이 들어가야 될 곳이 있고 큰 입자가 들어가야 될 곳이 있는데 입자가 작으면 얼마나 그 유용한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이거 처음 교육하실 때는 이거를 꼭 잊어먹지 말라고 이걸 한번 해요. 이렇게 뱀을 잡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좀 흔치 않지만 옛날에 뱀이 많아가지고 쉬워서 뱀을 잡고 병에 넣어가지고 소주로 가득 채우고 초를 막 녹여가지고 이렇게 밀봉을 이제 해놓죠. 그러고서 이제 장롱 속에 넣어놓다든가 땅에다 묻어놓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하루 종일 자고 났는데 요만큼 소주가 줄어들었어요.
뱀이 이제 먹어서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은 일반 상식적으로는 뱀이 먹은 만큼 배가 이만큼 나오면은 체중의 변화를 없애야 되잖아요. 이게 줄어드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요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한 건데, 이 뱀도 세포가 있어요. 세포 조직으로 들어가는 게 실제로 이런 그 콩 한 말하고 쌀 한 말하고 예를 들어서 두 말을 막 멍석에다 놓고 섞어가지고 다시 내면은 두 마리 나올까요? 안 나오지요. 사이사이에 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부터 이 뱀이 먹긴 먹었는데 요 세포 사이사이로 들어간 있다는, 그래서 막 줄어든 게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 입자가 작으면은. 근데 수돗물을 먹었다고 그러면은 이게 조금은 줄어들겠지만은 조금 요만큼 조금 줄어들겠죠. 이 알칼리수 뭐 이런 그 소주나 뭐 이런 거 이제 사실 소주도 이게 그 옛날에는 알칼리 소주도 만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조금 작은 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요만큼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그 콩은 크기가 이거만 하지만은 쌀은 이거는 작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물을 우리가 이제 한 컵을 딱 먹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물을 한 컵을 먹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물이 이쪽 한 컵 먹어서 이 식도통에 넘어갈 때 이 예를 들어서 미네랄, 이 미네랄이 10개가 들어있다, 물 한 컵에. 그러면은 일반 정수기물이나 수돗물을 먹었을 때는 입자가 콩만 하니까 이 세포 조직이 넣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거의 우회로 해서 이렇게 빠져버려요, 미네랄 덩어리들이. 그러니까 이 세포한테 공급을 못 해주고. 근데 알칼리수를 한 번 먹었더니 똑같이 10개가 있는데 입자가 이게 작으니까, 입자가 50데시벨 밖에 쌀만 하니까 이 속에도 다 들어가서 세포한테 영양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을 10개 먹었다고 그러면은 한두 개는 우회에서 빠질지 모르지만은 나머지 8, 9개는 다 보충을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물이 어디가 또 필요하느냐? 인체를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그 임산부들이 이 물을 임신하기 전부터 꾸준히 먹어줬다고 그러면은 열이면 9명 반은 입덧을 안 해요. 100%라는 건 없으니까. 열이면 9명 반 정도는 입덧을 하는데, 입덧을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임신을 하고 이렇게 아이를 갖기 시작하면은 이 임신하기 전부터 이것저것 난간이고 잘 먹는, 임신하고 나서 잘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입덧을 잘 안 해요. 근데 대부분 여성들이 임신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어떤 그 플라시보 효과라든가 이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아이고 누구 임신하고는 소화도 안 되고 잘 못 먹는다는데 이런 게 막 엄습병이, 자기도 진짜로 이게 막 소화도 안 되고 잘 이제 막 먹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으면 자꾸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안 먹어. 안 먹으면은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 엄마의 영양분이 한 100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100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크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다 뺏어가요. 특히 이제 칼슘 마그네슘을 많이 뺏어가요. 왜냐면은 골격을 만들어야 되고 막 뭘 해야 되니까 많이 뺏어가. 근데 엄마는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98이나 96이나 95나 줄어들어. 그러면은 이 엄마가 이제 현기증도 날 수 있고 어지럽기도 하고 막 찌러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뇌가 그냥 안 있어요. 이 엄마의 모자란 그 영양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건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이 그냥 많이 들어있는데, 옛날에 이 엄마가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그 칼슘 마그네슘 보충이 많이 됐던 음식을 기억나게 해주고 막 땡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느닷없이 뭐 저녁에 나 뭐 내놔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레 그냥 아이고 그 뭐 요즘이야 뭐 겨울이나 여름이나 뭐 상관없으니까 뭐 참외수가 얼마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꼭 백화점이나 가서 비싸게 참외수가 사다가 이제 먹고 싶다고 먹였는데, 아이고 아이가 크고 보니까 소화기관이 이제 바뀌었어요. 소화기관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룩해. 그러다가 또 막 내놔. 그러니까는
먹었던 걸 두고 내놓고 또 땡기 얘가 또 뭐를 내가 달라서 먹으니까 또 땡겨 먹었다가 내놨다고 이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이게 사실 입덧의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 알카리수는 알카리수에 그 산모가 필요한 영양분이 다 있는데 물만 계속 먹어 있어도 김치나 밥을 좀 덜 먹었어도 다 먹어주기만 하면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다 세포한테 전달을 해서 영양을 보충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백을 유지를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뭐 조금만 먹어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옛날에 먹었던 음식 중에서 뭐 필요한 거를 막 땡기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안 먹어. 물만 계속 먹어. 근데 똑같이 일반물을 먹었어. 똑같이 일반물을 먹으니까는 이게 그 입자가 큰 바람에 똑같이 미네랄 10개가 있어도 다 공급을 못해주고 우회로 빠지는 게 많아. 그러니까 세포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영양 공급 별로 못 받잖아요. 똑같은 물을 먹었어도. 근데 알카리수는 똑같이 한 컵만 먹어도 다 보충을 해주니까 그 미네랄 보충을 어느 정도 해주니까 김치나 어떤 밥이라는 걸 좀 덜 먹었어도 보충을 해줘. 그러면 입덧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총 다 유지를 시켜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물이 이 알카리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면서 이 물로 우리 인체에 어떻게 부합이 돼서 실제로 이렇게 산모한테도 입덧을 않게 해주는 거라고 하는 걸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죠? 이건 이해가 되셔야 괜찮지. 외우려고 보면 이건 교육을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이해는 되신 거죠? 네. 그럼 이거 만들어서 우리 물이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알칼리수는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저 알카페아에는 알칼리 이온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소수가 또 발생이 돼요. 이 수소도 지금 시중에 가득 나와 있는 게 텀블러식으로만 딱 하면 뭐 5분이고 10분 다음 쭉 하다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막 파괴를 해서 수소는 수소, 산소는 산소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떨어뜨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 하나하고 수소 두 개가 있으면 또 다 붙어요. 붙어서 물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 수소는 없어지고 물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무경막수소와 유경막수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수도에서 이렇게 이제 필터를 거쳐가지고 두 개로 나갑니다.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는 직선대로 가서 정수물이 그냥 나오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필터를 거쳐 나온 물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수소기를 설치해요.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서 요 수소기를 통해서 요 나온 물을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요 수소수기에서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가 되어 있는 거를 그 산소만 막 배출해요. 산소. 이 배치 두 개하고 산소 하나 들었던 거를 이 산소만 막 배출을 해. 이 O만 막 배출을 해요. 그래서 수소는 H만 남게 만드는 거야. H만. 그러면 요 H만 남은 요게 수소가스라고 그래요. 수소가스. 요 수소가스를 어디다가 집어넣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물 입자도 이게 물이 이렇게 입자가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막 물 입자가 돼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물이 여기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물 입자가 많이 있는 중에서 요 가스만 H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H가 이제 막 발생이 되겠죠. H 수소가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요 수소가스가 요 물 입자 사이사이로 이렇게 H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H가 물 입자 사이사이로 물도 입자가 있으니까 입자 사이사이로 막 H가 많이 껴져요. 그러면은 요게 수소수가 되는 건데 그 수소수는 100% 수소라는 게 아니고 그럼 수소가스고 용존량이 얼마나 이 물에 대해서
수소가 얼만큼 녹아 있느냐, 그게 수소가 좋고 나쁜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용존 수소량은 약 한 1200에서 한 1600, 700까지도 나와요. 이게 녹아 있는 양이 한 ppd 중에서. 그러면은 이게 이 물이 나와서 이 컵에서 이렇게 이제 한 컵을 받을 때 여기에 이제 막 물 입자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속에로 수소가 많이 이렇게 이제 함유되어 있는 거죠. 사이사이로. 근데 요게 산소가 또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수소 두 개가 합쳐서 물이 돼버려요. 물이 되니까는 그렇게 되는 시간이 약 한 이 온도에 따라 틀려요. 이런 상온이면 한 17도에서 24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상온에서 약 한 40분 정도에서 약 한 60분 정도까지, 1시간까지도 이게 유지를 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물을 가지고 다녀, 이런 물에다 가지고 다녀가면 먹는 사람은 다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수소는 원자기호가 1번이에요. 1번. 원자기호 1번. 이 수소는 원자기호가 1번이에요. 그리고 헬륨, 리듐 이런 게 2, 3번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숨 쉬는 산소도 8번째가 7번째가 그래요.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가장 작은 물질이라 이거를 가둬놓을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둬놓을 수 있는 물질은 없어요. 어떤 고객분은 보온병에다가 꽉 담아가지고, 막에 꽉 담아가지고 다니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보온병이 아니라 옛날에 이런 그 스덴, 이런 탱크에다가, 예를 들어 이런 탱크에다가, 스덴 탱크에다가 볼트로 채워가지고 수소를 많이 넣어놨는데, 서울에서 여기 광주까지 오면은 이게 다 날아가고 운임도 못 받아.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요 스덴도 요게 입자로 돼 있어요. 입자로 스덴이 결성이 돼 있는데, 수소는 입자보다 작으니까 요거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페트병은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금방 날아가지. 근데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건 온도밖에 없어요. 4도씨 미만이면은 안 날아가요. 안 움직여. 이제는 탱크에다가 싣고 돌아다니는 수소는 얼려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아토피 질환이나 일형 당뇨나 이런 분들은 수소가 너무 중요해요. 이 수소를 많이 먹으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집에 있는 기계를 옆으로 다 차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요? 수소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은 다 날아가고. 그래서 방법은 좀 귀찮지만은 얼려가지고 한 7옥이나 8옥 담아서 얼리면은 얼면 꽉 찼잖아요. 이제 부피커지. 그러면은 그릇을 가지고 다니면서 좀 결로가 틀림이 생기겠는데, 그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녹아서 나오는 물, 그리고 병 속에 그 얼음이 들어있는 한 3도, 4도가 안 돼요. 굉장히 차요. 그 물은 수소가 다 살아있다는, 그 물을 홀짝홀짝 마시는 게 좋지요. 그리고 모든 물은 알카리수도 마찬가지고 수소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면은 내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1%밖에 이제 소변 1%밖에 안 빠져나가는데 한 3% 정도 마셨다. 그러면은 2%는 큰 의미는 없어요. 괜히 콩팥만 힘들게 하고,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만 콩팥만 힘들게 하고 소변만 자주 나올 뿐이야. 모든 물은 하루에 뭐 누가 3리터를 먹으라니까, 아침에 1리터, 점심 때 1리터, 저녁에 1리터, 나 3리터 다 먹었어요 하는 거 하고, 조금씩 자주 조금 먹어도 3리터 먹은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지. 똑같은 물을 먹어도.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수소가 만들어지는 것도 희귀하지만은 가지고 다녀가면 먹는 것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가만히 다면, 아이고 아토피 질환 다 낫는다고 그러니 6개월을 먹어도 뭐 별로 그대로 하는 사람은 이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수소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물에 어떻게 내려가가지고 이 온도에 따라서 유지가 되고 날아가는 건지 아셨죠? 요거를 꼭 알고 계세요. 4도씨 미만이면 안 날아간다는 거. 그것도 꼭 아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 시간에 강의하는 거니까 오늘은 딱
혈압, 가장 그 알칼리수로 혈압을 개선하는 방법하고 수소수로 아토피 질환을 개선하는 거 두 가지만 하고 오늘 교육을 끝내는 거랄게. 뭐 심근경색, 고지혈증, 뭐 협심증 다 있긴 있는데 그거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여러 번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그것만 우선 가장 많은 게 혈압이니까 이 혈압이라는 것은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습관. 그래서 입을 통해서 음식물 먹으면은 이렇게 소장으로 내려와서 소장에서 위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위를 통해서 깨끗이 이제 그 소화를 시킵니다. 소화를 시켜서 이 위에서는 죽처럼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소장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요 위에서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뭐 여기에 좀 위에 뭐가 뭉쳐 있는 것 같고 보통 성인 기질 있을 때 한 2-30분이면 소화가 다 되거든요. 근데 2-30분 지났는데도 뭐가 무겁고 위에서 소화가 잘 안 됐고 좀 딱딱하게 있는 것 같아. 그럼 그거 보고 체했다고 하는 건데 체인데는 특별한 약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뇌가 계속 위로 이 산액을 계속 소화를 시켜요. 시간만 좀 더 걸릴 뿐이지 뭐 활명수나 아니면 가스명수 이런 거는 요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뿐이지 결국 소화는 다 죽처럼 됐을 때 이렇게 내려오면 소장으로 내려와요. 소장. 이 소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장에서 이제 다 모든 거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소장에서 다 걸러가지고 노폐물 안 좋은 거 요거는 이제 대장으로 보내서 이제 체외로 내보내는 게 이제 우리 대변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간으로 보내요. 간에서 깨끗이 해독을 해가지고 이상 없다 했을 때 이제 심장, 가장 중요한 심장으로 보내지거든요. 그 심장에는 이제 이 깨끗한 영양분과 물을 합쳐 가지고 이제 피를 만들어요. 피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우리 심장은 이렇게 동맥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 머리에 쓰는 관처럼 생겼다 해서 관상동맥이라는 게 이 심장 동맥이에요. 근데 이 심장 동맥에서 이제 깨끗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각 그 세포나 어디 영양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할 때는 피 혼자만을 못 가요. 꼭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코를 통해서 이제 폐를 거쳐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심장을 누르면은 이 심장은 영양분과 산소와 물이 결합을 해서 이제 피를 만들어요. 깨끗한 피를 만들어서 어디로? 일단은 이제 이렇게 걸러갑니다. 이렇게 와서 대동맥, 중동맥, 소동맥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 이 세포한테 전해질 때는 항상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에서 모든 세포한테 전달이 돼요. 세포가 이 모세혈관을 하나씩 붙들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다 영양분 받아가지고 세포가 다 먹고 배설물을 쌓으면은 어디로? 이렇게 이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 이제 우심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좌심실로 내뿜어서 이제 우심실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혈액 순환의 어떤 후루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그 이 세포들이 잘 받아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피가 맑고 영양분 적혈 같은 게 좀 많이 와가지고 많이 밀어넣어주면은 세포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 인체 살아가는 지장이 없는데, 연세가 들고 혈관이 이제 점점 막히면서부터 그런 현상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 확대를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세포인데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에는 지금 여기 계신 분 다 이렇게 이제 노폐물이 많이 껴있을 거예요. 노폐물이 껴있으면은 이 여기에서 온 적혈구는 이렇게 원반형처럼 동그래요. 원반형처럼 접시처럼 돼가지고 동그래. 그러면은 이 원반형 같은 게 이 세포가 원할 때 다 1분에 한 10개를 보내줘라 해서 쑥 들어가지면은
혈압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 정상 돌아가. 근데 10개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찌그러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적혈구가 찌그러져 들어가다 보니까는 한 5개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60번 펌프질을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10개가 들어야 세포가 사는데 5개밖에 안 들어오니까는 세포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뇌가 이 심장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이 세포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영양분을 더 보내야 하고 이 심장으로 연락을 해요. 그러면은 이 심장에서는 한 60번, 1분에 60번 펌프질 하는 거를 70번, 80번 펌프질 하는 거죠. 더 많이. 왜? 강제로 밀어내야 되는 데니까. 그럼 강제로 이거를 60번 할 때보다 80번 하면 더 강제로 밀어넣잖아요. 그럼 강제로 밀어넣으면 이게 한 뭐 8개고 9개고 뭐 12개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세포가 굶어죽게 간신히 먹으면서 들어오긴 했는데 요 혈관에는 압이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요게 혈압이에요. 혈압. 우리가 잔디밭에 물 주다가 호수가 좀 짧아가지고 좀 멀리 주려면 요걸 이렇게 눌러가지고 압을 만들어서 길게 찍으면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압이 걸리는데 멀리까지는 나가는데 이 뒤에 있는 호수는 막 삐져나오잖아요. 그게 요 혈관에도 압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얘가 만약에 이거 7개, 8개 가지고는 양이 덜 찬다. 좀 더 버리더라. 그리고 사람은 이걸 가만히 있을 때는 세포가 한두 개만 영양을 먹어도 살아요. 근데 이걸 막 움직이거나 이러면은 5개, 6개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숨만 쉬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혈압은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움직여야 되니까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을 수만 없잖아요.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더 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2차로 더 연락을 해. 그래도 부족하니까 더 보내. 해가지고 이제 막 80번, 90번 뽀뽀질 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 뭐 10개, 12개 들어와서 이 세포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여기는 이제 고쳐서 굶는 거죠. 혈압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도 이런 근육이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삐져나와. 빨리 혈관이 보면 이렇게 얇은 데도 있고 두꺼운 데도 있고 막 이래요. 이 혈관도. 그러면은 이 80번, 90번 나오면 이런 데가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삐져 나올 수도 있는 호스타고. 그러면 삐져 나오면은 이런 근육 있는 데서 삐져 나오면은 파랗게 멍자고 있다가 가만히 혈압이랑 붙어요. 붙어서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뇌 쪽의 모세혈관이 가장 약한데 그쪽에서 이게 삐져나왔다. 그러면은 뇌출혈이 되는 거잖아요. 뇌출혈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죽으면은 안 되니까 당장 어떻게 했습니까? 혈압 약을 먹는 건데, 혈압 약. 이 혈압 약을 먹으면은 이 혈관 자체가 팽창이 돼요. 이렇게 만큼 팽창이 돼요. 팽창이 되면 좀 어떤 게 커지니까 노폐물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넓으니까 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60, 70분만 해도 적혈구가 원하는 양을 원하는 시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는 상관없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변도 보고 땀도 흘리고 하면은 약기운이 점점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약기운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그럼 떨어지면 이것도 점점 몸을 하더래 또. 그래갖고 원상태로 또 와. 그럼 또 어떻게 해? 그래서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한 사람은 주기적으로 95% 이상은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혈압약은 증상 완화. 근데 우리 알칼리수는 이 알칼리수는 증상 완화가 아니라 개선을 시켜요. 어떠냐면은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은 이게를 이렇게 노폐물이 껴있는 거를 알칼리수를 딱 먹는 순간 여기에 또 이제 목자국에 떠나 있는데 피의 성분도 좀 얘기를 하고 나가야 되겠네. 피의 성분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수분이 83% 그리고 나머지 17% 가지고 적혈구가 95% 그리고 백혈구가 약 한 2.5에서 3% 그리고 혈소판
혈소판이 한 2.5에서 한 3%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수분도 83%라는 얘기는 포유류. 포유류라는 거는 이 척추를 가진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류나 파충류는 훨씬 작아요. 이렇게 수분이만 우리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게 83%. 그러니까 이 피에는 83%가 다 이 알칼리수를 먹었다면 알칼리수나 마찬가지예요. 알칼리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미네랄 덩어리를 전달해주고 또 빠지고 전달해 빠지고 할 때 요거를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해주는 거지. 근데 일반 정수나 수돗물을 먹으면은 여기다 또 붙이고 나가요. 닦는 게 아니라. 같은 그 길이는 서로 떠다닌다고 하니까는 산성수 가까운 물은 여기 노폐물이 가야 밀려서 빠져나와. 근데 알칼리수는 거기에 그 마이너스 플러스 붙으니까 자꾸 붙어서 이걸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있는 거 떨어지기 쉬운 거 때가 자꾸 이동을 하는 거 나오는 거예요. 알칼리수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깨끗해지기 시작하면은 적혈구가 찌그러지지 않고 혹시 여기서 우리 회장님이 혈액 검사해 주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연전연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연전연상이 막 생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알칼리 쫙 먹고 풀어놓으니까는 이렇게 동동 떠다니잖아요. 이게 그 일시적으로 알칼리수가 이걸 펴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되면은 한 60%를 뻥부질만 해도 다 원하는 양을 원하는 시간에 다 주니까 혈압이고 이런 게 개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도대체 그럼 이물을 하루에 얼마큼씩 몇 날 며칠 먹어야 이렇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왜냐? 내 식습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는 공기를 마시고 산소를 마시고 분유를 먹고 하기 시작하면은 이 이물질이고 뭐고 자꾸 먹기 시작해서 알칼리가 이제 산성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약 알칼리 7.4로 태어나요. 그래서 엄마는 이 균이 많은 보균자인데 애기한테 탯줄을 입고 있어도 애기는 균이 하나도 없어요. 알칼리 체질이라. 그래서 우리 알칼리수를 많이 먹어서 내 체질이 알칼리로 바뀌기만 한다고 하면 균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입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먹어가지고 대장상 간호태 이렇게 여기에다가 내가 오늘 커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튀김도 먹고 맛있는 거를 다 먹었더니 하루에 붙이는 게 15개를 붙였어. 근데 내가 전부를 열심히 먹어가지고 이거 떼어낸 거는 10개밖에 못 떼냈어. 그러면 알칼리도 잘 막 의도적으로 막 가지고 다니면서도 막 먹어서 10개 떼내는데 붙인 게 15개네? 그러면 이거는 개선은 안 되겠지. 근데 개선이 안 됐어도 안 먹은 것보다 낫죠. 왜냐면은 15개가 다 붙을 게 10개 때문에 5개밖에 안 붙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나는 혈압이나 이런 데 아직 경험을 못했어. 근데 1년, 2년 후에 혈압이 식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1년, 2년 후에 혈압이 올 사람이야. 근데 이물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 3년, 5년, 10년 뒤에 혈압이 오겠지 이제. 근데 그렇지 말고 요거를 내 식습관이라는 건 다른 사람은 잘 몰라.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뭐 꼭 술을 먹어서 식단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요 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알코올을 잘 해두고는 간이다. 그럼 술을 안 먹어도 상관없어. 그건 그 술도 내 기호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튀김 종류만 먹으면은 여기서 해독을 잘 못하고 더불어 소화가 잘 안 돼. 그런 건 튀김을 해독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잘 절제를 하고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런 걸 절제하면서 식습관 좋은 거로만 먹었다. 힘들겠지만 노력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하루에 붙인 게 5개밖에 안 붙었다. 그러면 10개를 떼면 5개밖에 안 붙이면 5개씩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기 시작. 그러면 혈압약 3개 먹던 사람이 2개만 먹어도 되고 2개 먹던 사람이 하나만 먹어도 되고 하나 먹던 사람이 안 먹어도 혈압이 이제 그렇게 안 올라가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식습관. 그러면은 누구든지 식습관이 잘할 것 같으면 뭐 정수기물 먹어도 어떻고 저기 시중에서 파는 그 저기 뭐 이런 뭐 제주도 뭐 무슨 물 뭐 이런 거 먹어도 뭐 상관없게 그런 물을 오히려 붙이고 나간다니까요. 알칼리수가 아니니까 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어. 더 많이 붙여요. 그래서 알칼리수가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우리 물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개선을 시키는가, 그것까지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요 혈압할 때 요거까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 혈압에서도 지금 계속 석정을 해요. 이제 좌심실로 뿜어가지고 우심실로 땡겨가지고 계속 석정을 하는데, 이게 내가 음식을 먹다 보면은 밀가루도 마찬가지,